오늘은 40대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어에서는 40을 불혹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네요. 예. 뭐 세상 이치를 알아가지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2500년 전 얘기고요. 네. 네. 지금 2013년 대한민국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학자들이 행복 곡선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크대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애 그 행복 곡선을 따져보면 그려보면은 이렇게 U자 형태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복감이 아주 높대요. 네. 그러다가 이 행복감이 서서히 내려와서 어느 순간에 바닥을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재미있는 것은 가장 인생에서 가장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는 8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의외의 결과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80세인데. 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는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힘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남은 삶을 즐길 때이기 때문에 행복감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군요. 제일 바닥을 찍었을 때는 몇 세 때인가요? 조사에서 보니까는요. 우리 나라에 따라 차이가 약간씩 납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으로 나타나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 멕시코는 41살로 나타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조사를 보니까 40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기훈 씨가 네. 부쩍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저요? 왜요? 네. 이 40대가 이상한 얼마 분이시네. 네. 남지 않으셨잖아요. 기훈 씨 행복 지수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요. 네. 오늘 개인적인 제 시간을 주시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가만 보면요. 저도 이제 40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 행복 지수가 의외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왜냐면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또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좀 빠리한 친구들은 네. 지금 굉장히 슬슬 힘들어져 하고 그렇죠. 있고 뭐 가족이 아내가 이제 뭐 가족이다 네. 그러면서 뭐 자매 같다 뭐 형 뭐 이런 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40대 때 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우리 아이죠. 아이. 자녀의 교육. 그렇죠. 조금 그죠, 늦게 네. 낳으신 편에 속하니까 40대 그런가요? 때는 대학을 가지 않겠지만 그때까지 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쵸. 과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신경이 쓰이네요. 서진 씨는 뭐 40대 때 어떤 게 제일 신경 쓰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아직 한참 남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40대 한참 남았어요. 때. 맞아요. 글쎄요, 저도 이제 자녀 뭐 교육 이런 문제가 가장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왜 이렇게 40대 때 이렇게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걸까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뭐 자녀라든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네. 어떤 수입이나 지위에 있어서는 커리어상에 네. 40대가 거의 정점에 올라와 있던가, 그렇죠. 아니면 정점에 임박해 있다는 네. 거죠. 이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80까지 산다고 해도 겨우 절반밖에 살지 않았는데 이때 최고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40대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사 자료를 보니까는 수면 시간이 제일 작은 연령대가 40대고요. 가장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다음 또 그러면서 여가 생활을 제일 즐기지 못하는 층이 또 40대예요. 그러니까 40대의 돌연사, 중년층의 돌연사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죠. 잠 못 자고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일만 매진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오고 돌연사가 오는 거군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도 이 40대 인생의 변곡점이 있으면서도 어떠한 현실과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하는 걱정들 가운데서 96%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그다음에 진짜 일어날 걱정은 4%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40대 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걱정할 시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좀 알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좀 저희보다 이제 어린 20대 대학생이나 예. 이제 사회 초년생 이런 친구들은 40대 때쯤에 나는 이 회사에 무엇이 되어 있을 거야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40대까지의 나의 목표는 설계가 됐는데 그 네. 이유가 설계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한 은퇴를 맞이하지 못하고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행복한 40대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고요. 네. 그건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40대가 되면서는 건강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건강이요. 예,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일적으로 가장 바쁠 때니까, 가장 바쁠 때니까. 예,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상생활과 운동을 같이 혼합해보면 그렇죠. 어떨까? 병행을 해야죠. 예, 혼합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꼭 업무상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요. 자, 걷죠, 맞추겨서 뛰죠, 계단을 올라가죠. 이 자체도 운동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무실이나 아파트 또는 어딜 이용할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보다는 걸어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자전거 출근족, 자출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네네. 이런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인 일상생활과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그렇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 동료가 이사한 사무실을 보니까는 집에서 걸어서 1시간 거리라는 얘기예요. 이 친구 이 추위에도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웬만한 가구가 아니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일부러 1시간씩 운동도 하는데 이게 생활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좋죠. 그렇죠. 듣고 보니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운동은요, 네. 사실은요,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쪼개서 그렇죠. 해야죠. 맞습니다. 네, 정말 바쁘시다면 정말 자출족처럼 출퇴근 시간을 자전거로 하면서 그래요. 저도 저희 운동 방송, 병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할 때 좀 자전거 와서 출근으로 해서 뭐 괜찮으시겠어요, 서진 그렇죠. 씨? 날이 좀 풀리면. 날 풀리면? 저는 집이 네. 너무 멀어서요. 네, 자전거 출근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 다음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다음부터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가족과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연습을 미리 해야 됩니다. 예를 40대면은 대부분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춘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인 내 입장인 부모인 내 입장에서 아이들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들하고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얘들은 원래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뒀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나중엔 더 할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하니까는 아이들과 또는 내 주변 가족들과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연습들은 일찍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 가족과의 대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그게 쉽지가 맞아요. 않거든요. 위원님 또한 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일방적인 대화를 합니다. 저의 어떤 일방적인 대화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저희 집사람과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이가 더 큰 친구들도 있어요. 뭐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사춘기가 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가 뭘 하라고 문 탁 닫으면은 일단 그 방은 네. 정말 뭐 저희 뭐 휴전선보다 더 넘기가 힘든 그렇죠. 굉장히 아주 두터운 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일단 뭐 아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분명히 대화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 아이들과 나의 그 대화 방법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고요. 제가 참 이 건과 관련돼서 인상 남는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제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담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한 이 케이스 접근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말씀하시는데 대개 이 그 과정 같은 경우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사이가 참석을 하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이 선생님은 63살이었어요, 연세가. 그런데 아들이 지금 30살인데 이 아들하고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결혼에 대한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서 해줄 얘기가 참 많고 대화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생님께서 한참 사회활동을 하실 때에는 네.
진짜 직장 말고는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집은 말 그대로 여관에 불과했어요.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을 했고 하다 보니까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는 가족과의 대화도 많지가 그렇습니다. 예. 이건 사모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 기술도 떨어지고 그렇죠. 또 아들 입장에서도 이게 익숙하겠습니까? 그렇죠. 낯설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게 이러한 본인의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 그리스의 시인인 메난드로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요. 은퇴할 때까지 정년에 이를 때까지 사랑을 미루었던 사람은 나중에 비싼 세금 이자를 물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와닿는 얘기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찍부터 가족들과 같이 대화하고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드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습니까? 그럼 아버님이랑 부쩍 가까워집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좀 무뚝뚝하시고 이런 네. 스타일에서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아버님이 어떤 대화를 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 기술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낯설었고 그래서 아버님과 많은 대화의 기술이 없어서 좀 많은 대화가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중간에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버님 또 보고 아빠의 싶으면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둘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요새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40대 때 뭐 일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잠도 잘 못 자지만 또 여가를 즐길 시간도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여가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은퇴 후에는 많은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은퇴 후에 나한테 24시간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13시간은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시간이래요. 네. 뭐 자고 먹고 씻고 그다음 내 소중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네. 그러다 보면 11시간이 남는데 하루에 네. 이것을 60에 퇴직해서 80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시간 계산을 했더니 8만 시간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네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 8만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박서진 씨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은퇴한 분들의 가장 커다란 여가 활동이 뭔 줄 아십니까? 등산. TV. 예, 등산도 있지만은 TV입니다. TV 시청이에요.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잘 가는 게 바로 TV잖아요. 예, 그만큼 예. 우리가 놀아볼 줄 모른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솔직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즐기는 것도 내가 즐겨봐야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퇴직자 교육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을 맞고 한 1년 이내에 퇴직하는 분들을 만나 뵙고 퇴직자 교육을 하다 보면 제가 꼭 여쭤보는 것이 있어요. 취미가 뭡니까? 어떻게 여가 생활을 보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네. 대답이 별로 없어요. 어, 기껏해야 등산, 바둑, 그다음에 골프 즐기는 분이 약간 계시고 그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얼마나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내 취미에 대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했던 교육에 참석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연세가 72이세요. 최 선생님이 계신데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분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당신께서 한참 직장 생활을 할 때 선배들하고 사교춤을 배웠대요. 네. 지금도 선배들을 만나면은 콜라텍에 가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답니다. 내가 젊어서 이거라도 배워두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가 하면서 마지막에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선배님들하고 같이 콜라텍에 가시게 되면 당신이 제일 연계이기 때문에 네. 당신이 부킹 담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실명 거론 안 하실 수밖에 없는 네. 내용이죠. 어쨌든 그래 멋있네요. 아주 저기 보면 즐겁게 또 그렇죠.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보면 계신 거니까요. 그래요. 가만히 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취미 활동이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이 40대 하면은 경제적인 부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게 아이들의 등록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자녀의 등록금이 처음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 시기가 40대 후반 정도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등록금이 지금 같으면 정말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40대 후반쯤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부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요즘 특히 또 결혼이 늦어져가지고 네. 퇴직한 시점에서 대개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네, 맞아요. 하는 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준비해놓은 그 노후 자금을 내 자녀들의 등록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 노후냐, 우리 아이의 교육이냐라는 결국 이게 제로섬 게임이 돼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한 것은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녀의 대학 진학 시기를 고려해서 네. 정시 펀드가 됐건 아니면 시간이 좀 있으면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됐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가지고 적합한 네.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죠. 적어도 우리 아이의 40대에 우리 아이의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내가 준비해 두자. 이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목표를 삼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대가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들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다행인 게요. 지금의 40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조금 더 은퇴를 준비하는 게 쉽다. 뭐 3중 뭐 보장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 3층 보장 시스템이라고 예. 얘기를 하죠. 이 40대는 전에 은퇴한 선배들에 비해서 3층 보장 시스템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요. 3층 보장 시스템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먼저 국민연금을 보면은 원래 국민연금이 1998년 1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국민연금에 해당됐던 사업장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인 이상 기업체 뭐 이렇게 됐었는데 40대가 취업을 하기 시작한 90년대는 거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고요. 네. 그다음 뭐 또 지역까지 확대가 하니까는 지금 40대는 국민연금에 그 처음 시작서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세대고요. 이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최소 20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을 갈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세대가 40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40대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는 계십니다. 그리고 가입도 하셨고 내고도 계시고요. 그쵸. 근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네. 정확한 수령액을 잘 모르세요. 네. 내가 얼마를 냈어, 얼마를 수령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또 국민연금도 반영되는 비율이 좀 다르다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예,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네.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느냐. 그렇죠. 예, 이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고 얼마나 많이 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또는 전화 국번 없이 1355번에 문의를 하시면은 내 국민연금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내가 수령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연금 수령자들이 평균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77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부부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150이 넘게 150만 정도 되니까요. 되죠?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되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그러면은 임의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임의연금 제도요? 예, 임의연금 제도는 뭔가 하면은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공단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연금액을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는 건데 지금 최소로 내는 금액이 89,100원이에요. 네. 그런데 89,100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40세의 주부가 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89,100원씩 20년 동안 납부를 하고 네. 65세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월 30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은 남편 거, 부인 거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낫죠. 그러니까는 뭐 직장에서 이제 가입이 되신 분들은 뭐 당연히 가입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알아봤고요. 3층 보장 제도 중에서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의 수혜를 받는 것도 지금은 40대부터인가요? 맞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가 뭔가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노후 자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퇴직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퇴직금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내가 있던 기업이 혹시 도산을 했다 하면은 되게 원래는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써버리기 때문에 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 또 중간 정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될 것을 다른 데로 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2010년도에 이 연금 수급권과 이용권을 거의 확대를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10년 이후에는 네.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40대는 다 퇴직연금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40대 그래요, 분들이 그래요. 만약 오늘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다면 네, 국민연금의 또 수혜자 그리고 네네. 퇴직연금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퇴직연금의 네. 경우는 이 소득 공백기를 위한 어떤 대책으로도 좀 활용하기면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이 소득 공백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 급여 생활자들을 보면은 퇴직금으로 가장 많이 쓸 수, 가장 유용한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네. 근데 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65년생에서 68년생 사이는 64세부터 수급을 하게 되고요. 네. 69년생은 65세서부터 수급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통계청 발표로 그 평균 우리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은 53세예요. 네. 그런데 53세 퇴직을 하고 65세까지 기다리다 한 보면은 10년 정도. 10년 정도의 네, 공백이 네, 생기죠. 이 공백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서 40대는 준비를 해둬야 돼요. 아. 그런데 거기서 퇴직연금이 아주 훌륭한 수단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자원으로 1억을 준비를 해놨다. 네. 그리고 1억, 그런데 이 55세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55세서부터 받을 때 내가 10년간만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걸 5% 수익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는 10년 동안 매월 108만 원 정도씩은 수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소득 공백기에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그 공백기에 네. 퇴직연금을 해서 수익을 좀 내면서 한 그 정도로 좀 버텨주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국민연금으로 나머지를 또 버텨주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그것을 국가에서 예. 제도로 만들어 놨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 퇴직연금을 그러니까 작년 7월 이전에는 퇴직을 했을 때 쌓아둔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그냥 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퇴직 후 내가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7월서부터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 하면은 IRP라고 네. 개인 퇴직 연금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퇴직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퇴직금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계좌로 주게 돼서 이 계좌에서 자연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퇴직금을 받으시면 내가 그 안에 공백기 때 야, 뭘 하지? 나 장사 같은 걸 한번 해볼까? 그쵸. 뭐 이래서 뭐 이런 장사에 손을 많이 대고 개인의 회사에 손을 많이 대는데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개인 연금도 이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또 상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 연금을 가입했다. 네네. 그럼 이 연금 지급 수단은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10년간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에 대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매월 34만 원씩을 15년 동안 40세 시작해서 34만 원씩을 15년 동안 납입을 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55세서부터 네. 10년 동안 월 한 85만 원 정도씩은 내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소득 공백기. 그런데 한 가지 이 다양한 회사 상품들이 있는데 손해보험의 연금 상품과 생명보험의 연금 상품 비교해 보면은 이러한 10년 동안 지급되는 정액 지급식 상품은 손해보험 회사가 조금 유리합니다. 이건 회사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까는 전문가 도움 받아가지고 적합한 상품을 한번 선택해 꼼꼼히 보시죠. 한번 따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층 보장 제도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 그 외에 또 있잖아요. 뭐 요즘에 주택연금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요. 있고요. 또 농지연금도 어떤 보장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전 이 주택연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 주택연금 잘 아시다시피 내가 그 주택에 살면서 나와 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죠. 이건 2007년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에서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불만이 있었냐면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땅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해서 작년서부터 2010년서부터 농지연금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것은 주택연금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 가져오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연금을 받는 이런 것인데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시게 되면은요. 네. 3층 보장제도 위에 4층이 돼 있어서 4층 보장제도가 네네. 되는데 이 효과가 어떤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65세에 시가 3억 원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면은 매월 한 86만 원 정도씩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꽤 큰 금액이잖아요. 아주 크죠. 예. 그러면은 주택연금에 한 80만 원, 국민연금에 갖고 한 80만 원, 네. 그렇죠? 그 퇴직연금에 갖고 100만 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아유, 뭐, 저보다 많이 버네요, 지금. 네, 3층이 아니라 4층 보장 4층 보장 제도 제도니까 괜찮은 것 훨씬 같습니다. 더 좀 은퇴 생활이 넉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이제 은퇴 자금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이 연금 시스템에서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은퇴 자산이 준비되게 됩니다. 또 이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즉시 연금이나 또는 그 월지급식 ELS 같은 것을 이용하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편안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사람 일이 이렇게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아파버리면요. 그 상에서 이렇게 홈쇼핑 같네요. 그렇죠? 아프면은 또 의료비에 대한 그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 좀 건강보험도 좀 미리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은퇴 후에 그 지출의 큰 그 축은 두 축입니다. 생활비에 대한 축이 한 축이고 의료비가 또 한 축이에요. 생활비는 예측이 가능한데 의료비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40대 특히 보험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집니다. 네.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아프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안 해요. 그렇죠. 하니까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미리 내 건강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빨리 그 보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의료비 실손보장보험에 대한 것은 네.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정액보험으로 적어도 암보험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성인병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대가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도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한번 정리를 좀 간략하게 끝으로 해주실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의 건강과 더불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가장 소중한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소통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층 보장제도는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네.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소득 공백기. 50대 중반에서 내가 국민연금 받는 60대 중반까지를 10년 정도? 예, 10년 정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점검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